대출받기가 요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살려니까 아파트 아니고 빌라나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해도 되냐? 거의 무슨 부동산 쪽집게요. 여기다 이렇게 모자 좀 하나 씌워드려라 이렇게. 교수님 있잖아요. 질문이 지금 몇 개라고? 1,800개가 넘었어. 우리도 너무 놀래갖고 교수님 할 수 없이 제주도에서 오시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주시러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저기 댓글에 보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교수 중에 제일 잘생겼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댓글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부동산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 중에 가장 신뢰가는 얼굴이라고. 자 여기 질문이요. 교수님도 한번 댓글 좀 보셨죠? 네 봤어요. 어때요? 댓글 사람들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엄청 많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네. 댓글 답변을 드릴 때 아마 좀 거시적인 말씀을 드려야지. 왜냐면 네. 부동산이라는 게 다 지역마다 시장이 독특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오피스텔 사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네. 뭐 상가 주택 팔아서 뭐 영무기지 하고 싶다는 분도 맞아. 있는데 근데 그걸 제가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아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그렇죠. 부동산 중개분 하는 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상황 전체를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죠? 이제 거시적인 말씀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경제 상황으로 들어온 지 한 100일 가까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예. 그러니까 올 1년 거시적인 거 먼저 조금 이렇게 예, 일반적인 걸 좀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 수출 못한 게 이제 9월쯤 되면 그렇죠. 나타나죠. 예. 이게 막 고용 불안으로 막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진짜 서민들 실물 경제가 타격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하면 3분기 이후부터 실제 실질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도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미국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4월달에 그 해고된 사람의 숫자가 2천만 명이에요. 미국이 역대급 14.7%인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큰 거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 인구수가 2,700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한 달 안에 지금 직업을 잃은 거예요, 미국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리에 사람이 없고 그냥 도시가 멈춰 있어요. 여의도나 종로나 강남 가 오피스 빌딩 가면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정도 생활을 딴 나라에서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 거기를 멈췄어요. 멈췄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GDP가 차지하는 부분이 50% 정도 되잖아요. 아니,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네. 근데 지금 벌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깎이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러네. 중국에 갔다가 이게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 마켓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멈춰 있다고요. 4월달 멈춰 있고 이게 체인 리액션 같은 거죠. 체인 그렇죠. 이펙트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좀 더 늦게 체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분기하고 4분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실물 경기에서 어떤 개인이 받는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직장이 멈추면 우리도 실직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안 쓸 테니까 임대료를 못 내거나 그렇죠. 보증금이라도 빼서 난 집에 들어갈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축된 경제 활동이 나올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 수요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이제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백채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네. 100명이 살았는데 경기가 막 이쪽에 커다란 오피스 센터가 생기면서 갑자기 네. 오피스 인력이 한 10,000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채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10,000채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올라가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소득이에요. 소득이 내가 10,000불이었다가 1,000,000불짜리 되면은 10,000불일 때는 나는 한 5,000불짜리 주택도 살까 말까 하다가 1,000,000불이 되면 나 한 200,000불짜리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소득과 예. 수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고 사람 수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우선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람 수는 우선 고정인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소득이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 정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환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 자산이에요, 사실은. 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이 팔려야 되는데 이렇게 네. 경기가 샤하게 오면은 그 가격대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위험이 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소득이 준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하고 괴리된 부동산 경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실물 경기가 네. 안 좋은데 부동산 집값만 올라간다는 건 그건 버블이 껴있는 거고 버블은 언젠간 터지죠. 여기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난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올랐대요. 여기 경기도 수도권 안산에 있는데 여긴 주택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왜 오르죠? 네. 가격이 꺾이는 거는 고가주택부터 꺾여요. 작년 12월, 올 1월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강남구를 포함한 15억 이상의 주택들. 네. 그리고 중가하고 저가도 3월부터 꺾이기 시작한 게 보여요, 지금. 어, 그래서 아마 이런 임팩트가 안산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이거와 괴리돼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사실은요. 예. 다만 그 다른 팁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나라의 그쵸. 트렌드인데 거래가 가장 많은 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봤을 때 네. 봄, 2분기가 제일 거래량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겨울인 오케이. 1분기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사실은. 네네. 여름, 가을, 겨울로 갈수록 고가나 중가 주택들은 훨씬 더 영향을 그렇죠, 받을 거다. 그렇죠. 더 많이 받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분은 수도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3월부터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문은 유동자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시세의 가격을 내려 팔 수 있는 시점일까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자산이 좀 있다고 하면 우선은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 정 팔아야 그러니까 된다고 부동산 하면 이외에 다른 자산이 있으면은 예. 이 위험의 시기를 그냥 그 부동산을 갖고 그냥 가는 싼 값에 거죠. 팔지 말고 예, 그냥 갖고 가라. 가는 거죠. 가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거래가 되는 시점인 봄에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예, 할 경우. 예. 자, 김선옥 씨는요. 대출 받기가 요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살려니까 아파트 아니고 빌라나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해도 되냐? 아, 거의 무슨 부동산 쪽집게요. 여기다 이렇게 모자 좀 하나 씌워드려라 이렇게. 우선 제가 지방은 잘 모르고요. 네네. 서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울만 서울로. 얘기했을 때 네. 우리가 서울을 아파트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에? 서울은 아파트의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에 주택이 그래요? 많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고 네. 비아파트가 50%를 차지해요. 빌라나 다세대나 주택 같은 부분이. 아, 나는 거의 아파트가 더 많은 줄 아니에요. 알았더니 경기도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더 많아요. 경기도는 70%가 아파트예요. 오, 신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뭐 비부동산에서 저가, 고가, 중가, 고가를 봤을 때 고가가 위험자산이고 저가는 위험자산이 아니에요. 얘는 20-30% 떨어져도 이쪽은 10% 정도 떨어져요. 사실은. 오를 땐 더 오르죠. 이쪽이. 근데 위험할 땐 더 위험하다. 위험한 더 위험한 거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고 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뭔가 들어가서 살고 직업도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나쁜 초이스라고 보이진 않아요. 아, 오케이. 예. 다만 빌라나 주택을 사가지고 이게 막 아파트 정도로 많이 오를 거다. 또는 환금성이 좋을 거다. 그거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또 다른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빌라나 이쪽은 사실은 서민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주택에 대해서 서민들이 살 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호의적이어야 돼요. 3억짜리 주택을 살 때하고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의 규모 자체가 달라요. 빌라 하나 산다고 했을 때 대충 한 뭐 60, 70%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그다음 방 하나마다 3천만 원씩 얼마씩 까요. 맞아, 까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50%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럼 아파트는 안 까요? 방 아파트는 하나마다? 안 까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금융 당국에서 좀 전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어저께 맞아요. 뉴스 중에 제일 화났던 게 하나가
어느 은행에서 빌라 살 때 대출 안 해준다는 사람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빌라 사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이거든요. 그 그렇죠. 사람들한테 대출 기회를 막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부동산은 거래가 돼야 돼요. 이거 왜 거래를 막아요? 리스크 그래. 체크만 하면 되는 거지 본인들이. 아, 또 이분은요,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지중되어 있대요. 근데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주택 임대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지 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아, 임대업이요? 네. 그 지역의 수요가 어떻게 지는지 분석을 하셔야죠. 그 수요도 이제 아하. 세그먼트가 있을 텐데 네. 1인 가구도 같은 1인 가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1인 가구에는 사실은 두 그룹이 나뉘어요. 노년층 1인 가구하고 젊은층 1인 가구로 그렇지, 나뉘어요. 그렇지. 노년층 1인 가구는 50%가 기초수급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인구 네. 구조에 대해서 어떤 세그먼트가 있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결국은 이제 해고라든지 아니면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70-80%가 이제 그 노년층이라고 하면 장사는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 주택 임대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구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내 사업이니까 이거는 공부를 좀 심각하게 해야겠네요.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여기 질문 주신 분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앞에 애들 원룸을 진 거예요. 작년에는 원룸이 어느 정도 찼대요. 근데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원룸이니까 이제 혹시 다음 학기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네, 네. 일단은 집에서 있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 계약했던 걸. 이런 상황에 지금 학교 앞에 원룸 건물을 이분이 2개나 갖고 계셔서 노후에 이제 학교 선생님 퇴직하고 이걸 시작하셨는데 우선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에 대한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학생이잖아요, 대학생. 학생이지. 우리나라가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슬금슬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대학교도 구조조정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원룸한다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선은 뭐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가 언제 비대면 수업을 마무리하느냐로 연결이 되겠죠.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거기 2개나 다 할 게 아니라. 왜냐면 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성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개를 한 바스켓에 모든 걸 똑같은 걸 담았거든요. 그건 좀 위험하죠. 노후를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 구조를 만들고 싶대요. 만들어 달래요. 임대 수익 구조 만들어 달래요. 이분이 뭐 돈이 한 6억 7억 정도 이제 뭐 자기 아파트 팔고 뭐 이렇게 하면 있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6억 7억. 그럼 10억 있다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이 난국에서 부동산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고요. 일단 가만히 있어요. 예, 일단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물 경기 충격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체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 체감을 했을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올해까지는 좀 상황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갑자기 지금 상황 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분이 오케이 이 물건 다 2배 자서 살래 지금 그 마켓이 아니거든요. 지금 막 달라요. 속에서 불이 나서 뭐라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너무 자기 인생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집을 살까 집을 안 사고 월세 살면서 젊은 두 부부가 재미있게 살까 고민이 돼요.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젊은 부분 투표하죠. 투표. 교수님은 뭐 하실래요? 집을 사라 그러실래요? 재밌게 그냥 월세 살면서 이거저거 쓰고 놀러 다니고 살으라 그러실래요? 우선은 뭐 상황이니까 1년 정도는 봐야죠. 예, 월세 살면서 좀 놀면서. 예, 보다가 이제 정말 괜찮은 거 나오면 그때 사도 되죠. 예. 지금은 좀 아니고. 집 살 때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이사를 막 20번 정도 다니면서 막 반지하 11평에 언제 25살에 반지하 11평에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저도 온 주택을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반지하 11평부터 다 살아봤어요. 빌라 꼭대기도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이 집의 가격은 이만큼인데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걸 다 대출로 떼워서 집을 사면 그 집에서 사는데 꿈꿔요. 빚에 눌려 죽는 꿈을 매일 꿔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도 집 사고 싶니? 안 사고 싶어? 넌 돈 있어도 안 살 거야? 저는 놀고 싶어요. 아 놀고 싶대. 우리 대식 팀장님은 어떠세요? 집 사고 싶어요? 네,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정감? 안정감.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능 같아요. 내 몸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좀 쫙 해주세요.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은 백신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치료제나 백신이나. 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 혹은 팔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돈을 대출을 얻어서 뭐 상가를 사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대출 얻어서 땅을 사서 거기다가 무슨 뭐 임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임대주택을 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년간. 아 우선은 그냥 미국 상황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한 달 동안 2천만 명이 잘렸어요. 근데 미국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는 우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밀접한 얘기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치료자가 나온다고 쳐보자고요. 네. 뭐 정말 기적적으로 올해 안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안에 2천만 명이 다 고용이 될 것인가? 그게 못 돌아간다고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이게 잘리면서 조그만 자영업들이 망하거든요. V자가 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잘 나가던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도 갑자기 망했어요. 잘 나가던 사람들도요. 예. 미국이 심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소비를 안 하니까요. 수출이 막힌다라는 네. 건 재앙이에요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수출 비용 엄청 비율이 높죠. 그렇죠. 예. 올해 하반기가 심해지겠죠. 제 말씀은 식물 경기가 아직 충격이 안 왔다는 거. 우리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는 거고 그게 오면은 부동산은 당연히 타격을 받는다는 거. 오케이. 예? 아니 왜냐면은 아니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이 위험 자산이라니까요. 왜 가장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부동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다리시는데 정말 힘든 노년층인데 주택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영목이지를 고려하는 것.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는 좀 이렇게 진득하니 지켜보는 것도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갖고 있는 현금도 그렇죠. 지키고, 네. 그죠? 자, 오늘 교수님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교수님께서 여러분 질문에 또 이렇게 1,800분이 주신 질문 중 중요한 것들만 딱 꼽아서 해주셨는데 핵심은 좀 신중해야 된다. 네. 어저께 뉴스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네.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신세계 그룹이 영업이 97%가 감소했잖아요. 97%가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3%가 감소한 게 아니고 97%가 감소했다고? 예. 3% 감소했으면 그건 뉴스거리도 아니죠. 97%가 감소? 그럼 신세계 그룹에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우리랑 다 유통이에요. 대면하는 다 대면 리테일이나 유통이죠. 뭐 이런 쪽인데 그 기업이 그렇게 감소를 하는데 개인이 왜 지금 뭘 하려고 하세요 지금 개인이? 그래 그냥 밥 잘 먹고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버티시고 우리 이 시기를 버티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도 움직이자.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여러분 질문에 답해주신 우리 김경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조심조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시청자 우리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저 마이크, 저 카메라 교수님 겁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없고 그게 사실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교실에서 하니까 너무 잘했죠. 조금은 이제 갈수록 이제 좀 그 아이템이 없어지는 느낌에서 입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손과 전체의 리듬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영상이 좋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제가 말하는 영어 문장의 다음 단어를 아이가 teaching이라고 말하고 How do I keep them motivated for the long run? The honest answer is
start over again. Because they don't believe that failure is a permanent condition. But the